네, 안녕하세요. 전자공학과 박수길입니다. 반도체공학 11주차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주 정리에서는 모스펫에서 쇼트 채널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페라스틱 기생 소스 저항과 기생 드레인 저항은 무엇인가, 그리고 아웃풋 컨덕턴스 GDS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또한 이제 현재 스케일링이 다운되면서 리키지가 증가하고, 그리고 아더 토픽스를 보겠습니다. 스트레인이 물리적인 실리콘 변화를 주게 되는 최근 트렌드, 그리고 substrate hold current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스트레스 홀드 볼티지 아래에서 커런트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인지, 인터페이스 스테이트에서 이펙트는 무엇인지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숏 채널의 기준은 핀치오프가 아니라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이 일어나면은 그거 이제 쇼트 채널이겠죠. 왜냐면 이제 핀치오프가 롱 채널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은 숏 채널에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이 먼저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숏 채널 소자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피스와이즈, 저번 시간에 했던 피스와이즈 모델에서 이와 같은 식이 나왔는데, 숏 채널에서 밸런시 세츄레이션 된다면 그것은 숏 채널 소자가 됩니다. 한마디로 이 표를 보게 되면 L이 10 마이크로미터일 때 세츄레이션이 되는 볼테이지가 1.29, 그리고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이 되는 볼테이지가 1.27입니다. 한마디로 핀치오프가 먼저 일어나긴 하는데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L일 때도 L일 10 마이크로미터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게 되면은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이 먼저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숏 채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1 마이크로만 돼도 VD 세츄레이션이 되는 볼테이지가 핀치오프에 의해서 세츄레이션 되는 볼테이지보다 더 작죠. 그럼 1 마이크로만 돼도 숏 채널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W와 다른 CO옥스나 이런 것들을 파라미터들을 고려해야겠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롱 채널과 숏 채널을 비교해서 VD 셋은 n분의 VGS-PT, 여기서는 VD 셋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ID 셋은 이렇게 제곱식이 아니라 이렇게 일렉트릭 세츄레이션과 L 채널 랭스 L을 모두 고려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IC 셋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W를 증가시키던가, 아니면 이거를 증가시키던가, 아니면 이거를 증가시켜야겠죠? W를 증가시키는 것은 게이트 위스를 증가시킨다는 건데, 그럴 것은 설계자가 디자인 룰에 맞춰서 하면 되는 일이고, 세츄레이션 속도를 증가를 시킨다는 것은 실리콘 말고 결국엔 다른 물질을 쓴다는 건데, 이것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C 옥사이드 곱하기 VGS-VT를 높인다는 것은 이걸 이제 증가시킨다. 이것은 T 옥사이드 EOT를 감소시킨다는 것이 좋은데, 이 EOT를 감소시키게 되면 옥사이드 터널 리키지가 발생합니다. 이게 너무 얇게 되면, 이게 지금 T옥사이드인데 이게 너무 얇게 되면 이 채널에서 전자가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옥사이드 터널 리키지가 발생한다는 거고, 신뢰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VTE 트레스홀드 볼티지를 낮추게 되면 오프 상태에서의 IOF가 증가하는데, 이것은 뒤에 바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GS는 증가시킬 수 있지만 최대 VGS는 VDD입니다. 그렇다면 이 VDD가 계속 증가를 한다는 것은 전력 소비 면에서 좋지 않고 신뢰성 면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페라스틱 소스 드레인 레지스턴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면, 저희가 원래 알고 있었던 모델은 이렇게 생겼는데, 채널에서 이 드레인과 소스 이 사이에 접촉 저항이 있는 거죠. 이 접촉 저항, 기생 저항을 고려를 하게 되면 RS와 RD로 표현이 되고, 실제로 페라스틱 레지스턴스를 적용한 모델은 이와 같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프라임이 있는 것들,
저희가 원래 여기까지만 보고 있었잖아요. 이거는 인트리직 고유의 이제 VGS, VDS고 실제로 파라시틱 소스 드레인 레지스턴스를 고려하게 되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전류식도 이제 변화를 하게 되는데 원래는 ID set은 W, V set 그리고 COX, VGS VT electric saturation field, saturation electric field 곱하기 L을 이제 바꾸게 돼서 프레스 저항을 생각한 고려한 ID set은 이와 같은 표현이 되고 여기서 제로를 붙임으로 인해서 플라스틱 저항이 없는 ID 셋과 플라스틱 저항이 있는 ID 셋을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압식도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를 하겠죠. 아웃풋 컨덕턴스는 무엇이냐? 이 GDS 그러니까 VDS를 변화를 했을 때 IDS가 변화하는 변화량 이렇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다시 짚고 넘어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트랜스 컨덕턴스는 GM은 이제 VGS를 인강했을 때 ID가 얼마만큼 변하냐 이것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VDS는 VDS를 높일 때 변화량이 크다는 것은 세츄레이션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GDS는 낮출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GDS분의 GM은 결국에는 V인분의 Vout 게인인데 게인은 높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이게 또 다시 GDS는 낮을수록 좋고 트랜스 컨덕턴스는 높을수록 좋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이제 디블과 CLM인데 CLM과 디블은 이제 후에 12주차, 13주차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모던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스케일링이 작아지죠. 작아지면은 많은 좋은 점이 있는데 일단 소자가 싸지고 가장 좋은 이점은 소자가 싸지고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좋은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신 그로 인해서 리키지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한 다른 이야기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인드 실리콘 이것은 이제 현재 또 최근에도 쓰이는 추세인데 이 스트레인이라는 뜻은 외력으로 물체가 형태와 부피를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기계적인 특성이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실제로 그림이 없지만 이 부분, 이 드레인과 게이트 사이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여기 원래 드레인은 실리콘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엔모스 같은 경우는 드레인은 N 플러스 실리콘. 근데 이 실리콘을 에다가 기름 안을 조금 섞습니다. 섞게 되면 채널에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모빌리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피모스에서는 이제 홀 모빌리티가 일렉트로 모빌리티에 근접할 정도로 속도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래서 시모스가 결국에는 이 피모스와 엔모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브스트레스 홀스 커런트는 결국에는 스트레스홀드 볼티지 아래에 VT를 VG를 인가를 했는데 오프의 상태에서 I가 흐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알아야 될 것은 SS, Subthreshold Swing인데 이거의 뜻은 결국에는 커런트가 10배 증가하는데 VG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 그러면 작을수록 좋겠죠. VG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인데 적게 필요한데 10배를 똑같이 증가를 하게 되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S가 작을수록 좋다. 근데 S의 가장 작은 한계는
T가 300K일 때, 룸 템퍼처일 때 60mV입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 바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ubthreshold Current SS 여기서는 with inversion과 디플리션 영역에서 VTH가 걸리지 않으면서 I가 흐른다. 그럼 Subthreshold는 무엇이냐? IF다. 계속 설명했던 내용이고, 이렇게 공핀 영역일 때 모델을 확인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 볼티지 디바이더죠. 볼티지 디바이더로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고, 에타는 이와 같이 똑같이 M과 똑같죠. M과 똑같고, 그러면 이 서페이스 볼티지는 컨스턴트와 에타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 SS는 Subthreshold Swing은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데, 이 ln10 Q분의 KT 하고 COX분의 COX 플러스 CT 플리션. 근데 이게 지금 합쳐지게 되면 60mV입니다. 이 60mV라면 최소 이게 곱해지게 되면서 60mV보다 항상 크겠죠. 한마디로 S는 60mV 곱하기 1 플러스 COX분의 CT 플리션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컨스탄스 커런트 측정법으로 VT 저희 측정법 할 때 이 측정법 배웠잖아요. 이 측정법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은 IDS에다가 똑같은 전류를 흘려줘서 VT를 측정할 때 S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결국에는 이 S가 낮으면 좋은데 COX를 높여주는 방법이 있고, 디플리션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COX를 높여주려면은 TOX를 낮춰야 되는데, TOX를 낮추게 된다는 것은 옥사이드 리키지 커런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실내도 문제가 발생을 하고, 디플리션을 낮추게 된다는 것은 바디 도핑을 낮추게 된다는 건데, 바디 도핑을 낮추게 된다는 것은 이 NA와 P서브일 때는 NA죠. 이 NA와 관련된 모든 파라미터들을 모두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도핑은 프리 파라미터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좀 쉽지 않다. 그러면은 인터페이스 스테이트에 대해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스테이트는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원래 알다시피 메탈과 실리콘 이 TOX죠. 그리고 여기에 SI가 실리콘이 있었는데, 실리콘 화물이 있고 실리콘이 있는데, 이 근접 면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완벽한 경계면은 존재하지 않고 옥사이드 트랩 찰지가 생기게 됩니다. 옥사이드 트랩 찰지는 실리콘 여기와 실리콘 X의 인터페이스에서 생기는 트랩이고, 이 트랩의 찰지 양을 QIT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페이스 트랩을 고려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와 같은 모델이 되죠. 실제로 어떤 모델이었냐면은 C 디플리션에서 C 옥사이드 이런 식으로 됐는데, 실제로 여기다가 병렬로 하나 더 생긴다는 거죠. 병렬로 생기게 되면은 C가 더 커지겠죠. C가 더 커지면 더 안 좋다는 거고, 그러면 다시 이 시그에서 CIT를 고려를 하게 해서 표현을 하자면 Subthreshold Swing은 이와 같은 식이 됩니다. 한마디로 S가 조금 더 증가를 한다는 거고, 원래 있었던 S 60mV 1 플러스 COX분의 CT 플리션에 비해서 증가를 한다는 거고, 이 증가를 한다는 것은 오프 커런트가 증가하게 된다. 한마디로 인터페이스 트랩이 존재하면 좋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공정을 잘해야 된다. 공정을 잘해서 인터페이스 트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여기까지 11주차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